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 각구 출신 성원대기까지 합니다.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의 서울 강서갑 출신 신기남 의원입니다. 일제 식민지로 출발한 우리 민족의 20세기는 위기와 극복의 길이었습니다. 20세기 막바지까지 찾아온 국가 부도의 위기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 경영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두 달 후면 시작될 새천년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창조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특히 문화 창조력은 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역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세기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이 문화 창조력의 제고를 위해 문화의 세계를 향한 국민 대장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는 검열과 규제의 대상이었을 뿐 제대로 보호 육성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실로 문화를 보호 육성하려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입니다. 이는 2000년도 문화 분야 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1%가 넘게 편성된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순수 문화예산 1%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총리와 관계 공무원께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산 1%는 문화대국으로 가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문화인프라와 문화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취약합니다. 중앙정부 문화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 1인당 문화예산액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15달러가 됩니다. 2000년 예산안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의 29달러, 프랑스 46달러, 캐나다 71달러, 이건 모두 95년도 기준이죠.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 각 나라별 전체 공공부문 문화예산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 공공기금을 다 합한 것인데 이 공공부문을 보면은 국민 1인당 문화예산을 살펴보면은 독일이 128달러, 캐나다 153달러, 프랑스 226달러, 이건 93년 기준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30달러에 불과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지극히 미비한 데다가 민간 부분의 문화투자 환경조차 전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기존의 문화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최소한도 3% 정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떨어진 수준을 극복해서 선진국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 문화예산의 증액은 경제에 대한 투자요, 민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문화대국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2004년까지 문화예산 3%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고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하고 전문 문화예술인을 등용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이 원칙이 지켜지고 관철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정책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창작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 발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등급 분류에 있어서 현행의 등급 보류 제도는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사전 검열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완전 등급제의 도입으로써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완전 등급제를 실시하자면 자연히 등급의 전용관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제가 문화인 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87%가 이 완전 등급제, 따라서 등급의 전용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등급의 전용관 도입이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서 저질 음란 폭력물이 판친다, 이런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급의 전용관은 포르노 합법화가 아닙니다. 포르노 영화는 형법상 음란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아울러 등급의 전용관은 자치단체장의 엄격한 허가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광고, 비디오 출시를 금지시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완전 등급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등급의 전용관 도입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족은 문화적 전통과 창의력이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납니다. 부존 자원은 열악하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에게 문화산업을 21세기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번영을 찾아올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크린 쿼터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한국 영화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대한 국민의 사랑도 높아져서 99년 10월 현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745만 명, 관객 점유율 3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관객 점유율 25.1%에 비해서 10%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 문화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처럼 피어나는 희망의 징조 속에서 최근 스크린 쿼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문화주권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문화산업의 시장 질서는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의 원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예외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며 문화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올해 1월 5일 국회에서 채택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유지촉구 결의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의 스크린 쿼터 축소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이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영상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방송정책 행정권을 정부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여 방송 통제의 우려를 근절시킬 것입니다. 또한 위성방송을 조속히 도입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규제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방송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이 방송법,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방송개혁위원회 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학계, 방송계, 시민단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방송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무궁화 3호 위성까지 우리도 쏘아올린 마당에 이 방송법 지연 때문에 아까운 투자비가 계속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당리당략도 방송법 제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 직전까지 왔었습니다마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방송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방송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 사태,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언론 탄압이니 언론 길들이기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상황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분명합니다.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홍석현 씨의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서 언론 탄압과 관계가 없다. 이는 견해의 국민의 64%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 국민의 정부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 월간지가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역대 정권의 언론 자유도를 조사해본 결과가 최근 있습니다. 일선 기자의 54%가 김대중 정부의 언론 자유 보장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일선 기자들에게서도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 탄압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당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성역 없는 사회정의 구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언론 간섭과 언론 길들이기로 호도되고 있는 이 사태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구체적인 홍보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이 사라진 지금 언론개혁은 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언론개혁은 재벌로부터의 독립, 사주로부터의 독립, 광고주로부터의 독립 등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언론 통제라는 굴절된 역사를 가진 우리는 정부 개입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개혁은 자칫 언론 통제 시비를 야기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언론 앞에 선 한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그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송법, 선거법, 정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법 규정을 통합하고 개선해서 가칭 언론피해 구제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언론피해 구제 전담재판부 신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며 여기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작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사태의 논란 증폭은 당리당략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펴온 야당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영근 의원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 이강래 씨가 작성했다는 괴 문건을 공개하면서 독재정권 시절에 유행했던 공작정치, 이 구습을 다시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괴문서는 중앙일보 기자가 99년 6월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근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판명됐습니다. 정영근 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의 정부를 언론 탄압을 일삼던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처럼 보이도록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이것은 세풍, 총풍으로도 모자라서 엄풍으로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제 정치를 음모와 음해, 술수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작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작 정치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 정영근 의원과 한나라당은 이제 밝혀줘야 합니다. 이제 밝혀줘야 돼요. 작성자가 밝혀진 마당에도 여전히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했다고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일개 한 언론사의 기자가 작성한 그 문건을 국민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한 증거라고 몰아가는 그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영근 의원이 구성한 시나리오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 의원은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강기업의 탈세 조사가 괴문서대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안 들려서 다시 읽겠습니다. 정 의원은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강그룹의 탈세 조사가 괴문서 내용대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강그룹에 대한 내사는 제보에 의해서 이미 금년 3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통상 제보 후에 3, 4개월 내사 기간이 필요한 것이니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6월 하순 날짜가 찍힌 이 팩스 문건에 의해서 탈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떻게 아직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정 의원은 2, 3일 사이에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이왕 바꾸는 김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 부분도 이제 바꿔줘야 할 거 아닙니까? 총리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수사당국이 홍석현 씨 탈세 제보를 얻고 또 수사에 돌입한 거, 이게 시기적으로 금년 6월 하순 문제의 문건이 작성 전달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3, 4개월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총리 한번 말해보세요. 정영근 의원은 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사실 날조를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계없는 것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므로써 국민을 현혹시킨 한나라당과 이해창 총재는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총리에게 당부하면서 동시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한전 의혹 없는 검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 계획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지난 88 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을 전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한국에서 평화 월드컵을 성공시키는 것은 21세기 희망의 메시지로서 국위를 널리 떨칠 것입니다. FIFA도 2000년 5월 15일까지 시한을 연장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 당국이 공동 개최를 통해 평화 월드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월드컵은 한일 공동 개최입니다. 양국의 문화, 국민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축구 경기의 성적보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평가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참모습과 멋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화 월드컵, 문화 월드컵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평화, 문화 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일 공동 개최 시에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 발전시켜서 온 국민과 함께 체육진흥을 이루려는 정부입니다.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지도교사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 예산의 적절한 배분도 필수적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체육발전의 비전을 국민들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 이것은 종합산업으로서 모든 산업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리 산하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보고 심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번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연 2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관광정책과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청와대 내에 관광비서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관광진흥 확대회의 정례화 그리고 관광비서관 신설 이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관광대국을 위한 정부의 비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밀레니엄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종 행사들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몰, 자정, 일출 행사를 비롯해서 평화의 공원, 12대문 건립사업,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136개의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그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21세기 국가에 나아갈 방향, 우리의 미래의 희망, 이걸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밀레니엄 사업, 이것이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21세기 희망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뉴 밀레니엄의 길목에 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총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청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 운영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압축된 표현으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보다 문화와 지식 역량을 높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안합니다. 21세기 국민의 국정지표를 문화대국 건설로 세우고 전진해 나갑시다. 문화의 세계를 향한 국민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